매미가 우러대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런치지만 25,000원입니다.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곳인데요. 제가 요리조리 샥샥샥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어떤 맛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런치니까 뭐 거하게 먹는다기보다 간단하게 스시를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곳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볼 식당의 형태 오마카세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맡기다라는 뜻인데요. 주방에 있는 셰프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 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오마카세는 하이엔드급, 미들급, 엔트리급 이렇게 세 가지 급수로 나누는데요. 셰프의 경력이나 스킬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사 그렇듯 비싸다고 해서 꼭 맛있는 건 아니고요. 싸다고 해서 꼭 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엔드냐 미들급이냐 엔트리급이냐 보다는 본인한테 잘 맞는 가게를 찾아서 맛있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찾아보면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의 가격에 런치를 제공하는 오마카세들이 있는데요. 분당 스시어는 25,000원, 상암 스시가요는 35,000원, 서초 스시사랑도 35,000원에 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를 헐헐 날아서 구리시에 도착했습니다. 수택동 사거리인데요. 상권이 상당히 번화합니다. 기업은행이 있는 길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올라가다 보니 횟집 수조에 가을 전어가 가득합니다. 조만간 전어 맛집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는 익숙한 이름 국빈관 관광 나이트가 있네요. 나이트 안 가본 지 100만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동네 구경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금방 오늘의 목적지 키레이 스시가 보입니다. 오마카세의 불모지 구리시의 신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셰프님이 오픈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요. 아담하고 소박한 분위기입니다. 실내는 아주 밝고 깔끔한 분위기고요.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의 공간에 9명 정도 인원이 앉을 수 있는 카운터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인 테이블의 아담한 룸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쓰는 횟감들의 원산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마카세 외에 부족한 게 있다면 추가로 스시를 더 주문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노제팬 운동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케 종류는 없고 한국 전통주만 판매하고 계십니다. 스시에 곡주가 잘 어울리긴 하지만 저는 맥주가 좋더라고요. 자,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런치가 25,000원, 디너는 35,000원과 5만원 두 가지 코스로 나뉩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코스는 25,000원 점심 코스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심플한 기본상이 준비되는데요. 달콤, 새콤, 아삭한 두 가지 절임이 준비됩니다. 무와 양배추,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국입니다. 육수를 따로 내서 쓰시는지 맛은 괜찮았습니다. 첫 음식으로 자완무시가 나오는데요. 일본식 계란찜이죠. 육수나 트러플을 써서 엣지를 주기보다는 순수한 계란찜 그대로의 맛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란 노른자의 향이 진하게 와닿습니다. 토치로 삼치를 살짝 그을려서 손질하고 계시고요. 저를 위한 여러 가지 횟감들을 손질하고 계십니다. 점심 2부에는 저와 커플한 팀 이렇게 2테이블밖에 없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크시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많이 맵지 않으면서 단맛이 강했던 생와사비 괜찮았습니다. 맛보기 회로 삼치와 도미가 2피스씩 나옵니다. 숙성이 좀 많이 됐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입에서 녹아서 없어집니다. 숙성 정도로 볼 때 회를 조금만 더 도톰하게 썰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부드러운 촉감과 씹는 식감까지 밸런스가 더 조화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공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전에 입맛을 돋궈줄 샐러드가 없는 게 아쉽네요. 부드럽게 숙성된 광어부터 시작합니다. 샤리를 단단하게 쥐지 않아서 아주 잘 풀어집니다. 두 번째 농어도 먹어보는데요. 초와 와사비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편집하시고 예전에 유튜브 오셨을 때 보셨어요 혹시? 어떤 마리아 마리아주 그분도 왔었어요? 네 오셨을 때 이렇게 그 제 음성이 이렇게 같이 섞이면 안 되는 줄 알고 엄청 괜찮아요. 조용하게 했어요. 얘기가 들어가면 더 좋죠. 그분은 스시 오마카세 전문으로 소개하시던데. 네 오마카세만 한우 오마카세 뭐 튀김. 네, 유명 유튜버가 다녀가셨군요. 식사하는 동안 셰프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요.
손님에 대한 응대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셰프님 특징이 초밥을 만들 때 샤리를 강하게 잡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횟수도 여러 번 잡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입안에서 너무 빨리 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네타들이 너무 부드러워서 숙성이 좀 과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들었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내나 비린내는 잘 잡으셨습니다. 처음 한두 개는 샤리의 온도감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요. 네타와 이질감이 조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서 온도감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더 만족스러운 스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초는 일반 초를 쓰신 것 같고요. 적초를 쓰셨으면 더 맛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가격 대비 매너 없이 욕심을 마구 부려봅니다. 일단 무리 없이 술술 잘 넘어갑니다.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 마리아주님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집 샤리가 왜 힘이 없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주님이 샤리가 단단하다고 혹평을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셰프님이 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요놈은 제가 좋아하는 단새우인데요.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꼬름하거나 비린맛 없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중간에 튀김도 내주시는데요. 감자, 버섯, 양파 3가지 튀김이 나옵니다. 새우도 하나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음식은 뒷주방을 책임지시는 파트너분이 가져다 주시는데요. 먹는 법이나 재료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 주십니다. 튀김옷이 아주 가벼우면서 바삭함의 극치인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노란 카레 소금을 주시는데요. 카레 풍미도 잘 어울렸습니다. 튀김색으로 봐서는 기름도 묵은 기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기름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 전갱이도 비리지 않고 괜찮았고요. 참다랑어 속살도 씹을 거 없이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장국이 맛있어서 리필했습니다. 아저씨들은 국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민물장어를 김에 싸서 주십니다.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이 감동적입니다. 이제 스시가 끝났는데요. 앵콜로 민어를 한 점 더 주셨습니다. 마지막이라 한참을 음미하면서 눈으로 음미하면서 애껴서 먹었습니다. 마무리 식사로 모밀국수가 나오는데요.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판스시나 회전초밥집에서 면류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집은 모밀 전문점처럼 맛이 괜찮았습니다. 국물이 많이 짜지 않으면서 달콤했고요. 면이 갓 삶아서 아주 쫄깃탱탱했습니다.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시작 샐러드처럼 디저트가 없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손님 인원수가 많을 때는 후토마키도 제공을 해주신다는데요. 점심 이브 손님이 2테이블이라 오늘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크게 호불호 없을 정도의 맛이었고요. 시설이나 셰프님의 손님 응대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운이나 전복 같은 하이라이트 네타가 한 가지 정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까지 아재의 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